라스베이거스, 눈부신 넌사인으로 빛나는 도시? 한때 미국의 놀이터라 불리던 이곳이 지금은 기묘할 정도로 한산해졌다. 무서운 점은 이 공허함이 우연이나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설계된 계획이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그 회의에 직접 참여했던 전직 카지노 임원이 마침내 침묵을 깨뜨렸다는 점이다. 그의 고백은 마치 무대에 벨벳 커튼이 거치듯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느끼면서도 누구도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진실을 드러냈다. 그 한마디는 어두운 문을 열었고 라스베이거스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고 말았다. 그렇다면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왜 미국의 놀이터가 이렇게 차갑고 쓸쓸한 도시로 변해버린 것일까?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를 깊이 파헤쳐보자. 한때 라스베이거스는 진정한 의미에서 모두의 천국이었다. 억만장자가 될 필요도 거대한 은행 계좌가 있을 필요도 없었다. 단 $200만 있으면 누구나 저가 항공권을 끊고 호텔방을 예약해 주말 이틀 동안은 프랭크 시나트라처럼 살아볼 수 있었다. 그 당시 베가스는 잔돈을 긁어 모으는 영리 계산이 아니라 아낌없는 후한 마음 위에 세워진 도시였다. 누가 보아도 말도 안 되는 혜택들이 사실은 도시의 명성을 쌓아 올린 마법의 공식이었던 것이다. 단돈 $9.99에 즐길 수 있는 뷔페에는 최상급 리바이 스테이크 킹크랩, 해산물과 디저트가 가득 차 있었고 누구든 배가 터질 만큼 먹을 수 있었다. 주차는 완전히 무료였다. 차를 몰고 베가스로 와도 하루 종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칵테일 역시 공짜였다. 블랙잭 테이블에 앉거나 슬롯 머신을 당기기만 하면 손에 쥔 잔은 늘 채워졌다. 운이 좋으면 호텔 객실까지 무료로 제공받아 밤을 더 거붓게 하고 분위기를 만끽하도록 배려받았다. 흥미로운 점은 카지노들이 작은 부분에서 일부러 손해를 감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대가로 더 큰 가치를 얻었다. 바로 존중받는 경험이다. 손님이 자신을 왕처럼 대접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그는 왕처럼 돈을 쓰기 시작했다. 테이블에서 몇백 달러를 잃어도 문제되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경험이 완벽했기에 손님은 이번 여행이 쥐아이 잊지 못할 휴가였다고 믿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조금 베풀면 몇 배로 돌아온다는 철학이었다. 덕분에 라스베이거스는 상류층만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 친구 모임, 그리고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자유를 누리고 싶은 중산층 부부들의 안식처였다. 한 번이라도 라스베이거스를 찾았던 사람이라면 아직도 기억할 것이다. 황금기 시절의 베가스는 모두의 도시였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았고 언제나 두 팔 벌려 환영했다. 바로 그 서민적이면서도 세련된 감각 덕분에 베가스는 어디에도 없는 독보적인 상징이 될 수 있었다. 중산층이 잠시나마 나도 미국의 꿈을 만질 수 있다는 환상을 느끼게 만든 공간. 그것이 바로 라스베이거스였다. 라스베가스에 가본 적이 있나요? 라스베가스에 대해 알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과거 베가스가 관대함 위에 세워진 도시였다면 월스트리트의 등장은 모든 것을 끝내버렸다. 투자펀드와 금융대기업의 눈에 라스베이거스는 더 이상 수백만 명의 꿈이 아니었다. 그저 이익을 짜내기 위한 자산에 불과했다. 손님을 행복하게 만들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라고 믿던 옛 운영자들은 점차 밀려났고 그 자리를 뉴욕에서 온 금융 전문가들이 차지했다. 그들은 파워포인트를 들고 와 온통 숫자만 이야기했고 머릿속엔 단 하나의 질문만이 맴돌았다. 손님에게서 더 얼마나 짜낼 수 있지? 베가스의 언어도 달라졌다. 모든 손님을 VIP로 대우한다. 평당 수익률, 저렴한 뷔페로 손님을 붙잡는다. 한 끼 식사에서 최대한 이익을 뽑아낸다. 주는 만큼 돌려받는다. 가능한 한 비용을 잘라낸다. 그리고 결국 역사적인 결정들이 하나씩 통과되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리조트 피 레소트 피였다. 원래 무료였던 서비스, 와이파이 수영장, 심지어 객실 전화까지에 대해 하룻밤에 25달러에서 55달러의 추가 요금을 붙였다. 이 제안이 나왔을 때 많은 경영진이 고개를 저었다. 손님들이 화내고 떠나버릴 거야. 하지만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손님들은 불평했지만 결국 지불했다. 단순히 지불한 게 아니라 꾸준히 지불했다. 그리고 일단 손님이 받아들이자 멈출 이유는 없었다. 스트립 전체가 빠르게 동조하며 과거 서비스 제공이었던 것이 돈을 찍어내는 기계로 변해버렸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번에는 주차장을 겨냥했다. 베가스에서 신성 불가침이라 여겨졌던 것. 1950년대부터 카지노 보스들은 누구나 주차 요금을 실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베가스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편리함 때문이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에게 세상 모든 것은 가격표가 붙는다. 한 장의 간단한 재무 보고서가 말해주었다. 주차 요금을 받으면 매년 수천만 달러의 수익이 늘어난다. 그리고 결국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일어났다. 손님들은 욕을 하고 불평했지만 또다시 지불했다. 숫자가 승리한 것이다. 단 1년 만에 라스베이거스 스트립 전체가 주차 요금을 받기 시작했다. 그 순간 베가스는 공식적으로 새로운 갈림길로 들어섰다. 이제 더 이상 관대함이 아니라 고객의 인내심에 의존하는 도시가 되어버린 것이다. 라스베이거스 주민들은 이것을 합법적인 덫이라고 부른다. 모든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없지만 손님의 지갑을 털어내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번 상상해보자. 당신은 막 베가스행 항공권을 예약했다. 호텔 웹사이트에는 큼지막하게 적혀 있다. 객실단 1박 79달러. 당신은 웃으며 좋은 거래를 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잠깐. 체크아웃 순간 계산서에는 160달러라는 금액이 적혀 당신의 얼굴을 강타한다. 왜일까? 바로 리조트피 레소트 피 때문이다. 1박에 55달러가 붙고 여기에 세금 위에 세금까지 더해진다. 더 충격적인 건 당신이 돈을 내야 하는 이 서비스들이 원래는 전부 무료였다는 사실이다. 이제 차를 몰고 주차장에 들어간다. 예전엔 베가스에서 주차는 숨 쉬는 것처럼 당연히 무료였다. 하지만 지금은 한 번 주차하는데 30달러를 내야 한다. 별것 아닌 금액처럼 보이지만 스트립 전체로 합산하면 단순히 차를 세워두는 것만으로 도 수억 달러 규모의 매출이 생겨난다. 거기서 끝이 아니다. 당신은 옛 추억을 떠올리며 뷔페에 들어간다. 과거에는 10달러도 안 되는 가격으로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한 끼 식사에 50달러, 주말에는 그 이상이 든다. 한때 카지노 테이블에 앉기만 하면 공짜로 손에 쥐어지던 칵테일은 이제 한 잔에 30달러다. 가장 큰 충격은 나이트라이프였다. 과거 베가스가 전 세계 관광객을 놀라게 했던 바로 그 화려함의 무대. 클럽 한 테이블 가격은 5,000달러라고 적혀 있지만 영수증에 적힌 실제 금액은 7,000달러다. 이유는 단순하다. 서비스 요금 관리비, 세금. 이른바 추가 요금, 이 전체 금액의 45%를 차지하며 이는 길거리에서 오토바이 한 대를 새로 살 수 있을 정도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라스베이거스다. 누군가 당신의 주머니를 강제로 털지는 않는다. 모든 것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표시되어 있으며 단지 사람들이 잘 읽지 않는 작은 글씨 속에 숨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도시를 떠나는 순간 많은 여행객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씁쓸함이다. 블랙잭 테이블에서 진 것이 아니라 도시 문을 들어서는 순간 이미 패배한 것이다. 베가스는 공식을 바꿨다. 지금은 이렇게 말한다. 손님이 떠나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이 뽑아내라. 바로 그 순간 한때 라스베이거스를 모두의 도시로 만들었던 영혼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만약 주말 여행에 5천억 달러를 쓸 수 있다면 당신은 어디를 선택하겠는가? 1번 라스베이거스, 2번 멕시코, 3번 서울, 4번 도쿄. 오늘날 라스베이거스가 왜 이렇게 차갑고 공허해졌는지를 이해하려면 바로 그 조종실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리고 드문 인터뷰에서 14년간 카지노의 권력 회의실에서 일했던 한 전직 임원은 이렇게 털어놓았다. 나는 베가스의 마법을 죽이는 정책에 서명했습니다. 잘못된 줄 알았지만 거절하면 바로 교체될 뿐이었죠. 그게 바로 룰이었습니다. 적응하거나 사라지거나. 그의 말에 따르면 초창기에는 베테랑 임원들조차 강하게 반대했다고 한다. 리조트피가 안건으로 올라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저었다. 손님들이 분노할 겁니다. 베가스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 관대함인데 어리석게 없애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한 금융 컨설턴트가 일어나 파워포인트를 띄웠다. 하룻밤에 25달러이 서로 떠오기에 업진이 75달러만 더 받으면 연간 수천만 달러의 수익이 늘어납니다. 실험이 진행되었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손님들은 불평했지만 결국 지불했다. 그 순간 베가스는 공식적으로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다. 그는 인정했다.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손님이 카드를 긁는 한 옛 원칙 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부터 관대한 베가스로 돌아가자는 말은 누구의 입에서도 사라졌습니다. 정점은 주차 요금이 도입되었을 때였다. 80년대부터 베가스와 함께 해오는 몇몇 베테랑 임원들은 회의실에서 거의 절규했다. 이건 자살행위다. 무료 주차는 이 도시의 상징이자 DNA다. 그것을 없애면 베가스를 죽이는 것이다. 그러나 재무보고서에 차가운 숫자가 나타났다. 연간 3천만 달러.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고 결국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전직 임원은 고개를 떨구며 고백했다. 나는 베가스를 만든 그 본질을 파괴하는 데 일조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서명하지 않아도 다른 누군가가 서명했을 겁니다. 그 세계에서는 적응하거나 사라지는 것뿐. 나는 적응을 택했고 그것은 내 인생 최대의 수치였습니다. 그는 베가스가 영혼을 잃어버린 순간을 회상했다. 어느 날 밤 그는 카지노 바닥을 거닐다 몇백 달러를 잃은 손님들을 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그들은 여전히 웃을 수 있었다. 무료 칵테일 저렴한 뷔페 때로는 무료 숙박까지 제공되었으니까. 돈은 잃었어도 존중받는 기분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도박에서 지고 나서 주차 요금, 객실 요금, 칵테일 요금까지 지불해야 했다. 그 얼굴에는 더 이상 설렘이 아닌 씁쓸함이 떠올랐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정책 하나를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베가스 경험을 죽여버린 것이었습니다. 손님들은 웃으며 떠나지 않았고 불만을 안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퍼지는 순간 베가스는 더 이상 베가스가 아니게 된 겁니다. 그의 고백은 공개되자마자 커뮤니티를 뒤흔들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속으로만 느끼던 진실을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베가스는 더 이상 모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숫자에 팔려나갔고 자기 영혼을 잃어버렸다. 당신의 단 한 번의 좋아요가 이 영상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넌 불빛 뒤에서 베가스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끝까지 알고 싶다면 이 영상을 마지막 순간까지 시청해주세요. 혹시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가? 왜 오늘날 라스베이거스는 예전보다 썰렁하고 차갑게 보일까? 답은 간단하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였다. 베가스를 뒤에서 조종하는 금융재벌들은 경영 철학을 완전히 바꿨다. 예전 베가스는 많은 손님, 저렴한 가격 모델로 살아왔다. 손님이 많이 몰리면 분위기는 활기가 넘쳤고 각자가 조금씩만 써도 도시 전체가 번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가 권력을 잡자 그들은 정반대의 질문을 던졌다. 왜 100명의 손님이 각각 200달러를 쓰게 해야 하지? 그 대신 단 40명의 부자가 와서 1인당 600달러씩 쓰면 더 큰 금액이 나오지 않는가? 그리하여 베가스는 새로운 전략을 시작했다. Fewer but richer. 손님은 적게 하지만 초부유층만. 캘리포니아에서 주말마다 차를 몰고 오던 중산층 가족 대신 이제 베가스는 중국, 싱가포르, 아랍에서 되어 온 국제적인 고래, 다이손들을 원했다. 그들은 단 몇 밤 만에 수만 달러를 태워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9.999달러로 온 가족이 배부르게 먹던 저렴한 뷔페 대신 1인당 300달러짜리 고급 레스토랑이 들어섰다. 카지노 플로어를 대중 관광객으로 가득 채우는 대신 테이블 최소 베팅 금액을 올려버려 평범한 사람들은 그저 바라보는 관객으로 전락했다. 결과적으로 스트립 거리는 예전보다 한산해졌지만 재무보고서 속 수치는 여전히 화려했다. 월스트리트의 관점에서 그들은 인파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단지 몇 명의 큰손 고객만 있으면 충분했다. 그러나 한 전직 카지노 임원은 이렇게 경고했다. 우리는 극소수의 불안정한 고객층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떠나버리면 베가스는 다시 돌아올 손님조차 남지 않게 될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에서 보이는 한산함은 실패의 결과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철저히 계산된 전략이다.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지켜낼 수 있겠지만 동시에 이 도시의 장기적인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는 전략 말이다. 라스베이거스는 결코 홀로 서 있지 않다. 스트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사실상 미국 전체의 확대판일 뿐이다. 과거 베가스가 관대한 위에 세워졌다면 21세기의 미국은 점차 이익 최대화, 경험 최소화라는 모델로 변해가고 있다. 베가스 밖을 내다보면 소름 돋을 만큼 똑같은 모습이 보인다. 항공산업 저가, 항공권은 단지 미끼일 뿐이다. 실제로 비행기를 탈 때는 수화물 요금 좌석 선택, 요금 변경, 수수료까지 합치면 티켓값보다 더 비싸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스포츠 앤 엔터테인먼트, NFL, NBA 경기 티켓값은 불과 10년이 안 되어 3배, 4배로 뛰어올랐다. 한때 대중의 경기, 라불리던 스포츠가 이제는 부유층만의 특권이 되어버렸다. 호텔 앤 관광 예전에는 무료였던 와이파이가 이제는 요금을 받는다. 숙박비에 포함되어 있던 조식도 추가 서비스로 바뀌었다. 심지어 책상 위에 놓인 생수 한 병조차 8달러, 10달러짜리 상품이 되어 있다. 이 모든 것에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면서 그것을 잘 읽지 않는 작은 글씨 속에 교묘히 숨겨놓는 것이다. 20세기 내내 미국의 중산층은 국가의 척추였고 동시에 베가스의 영혼이었다. 그들이 만들어낸 것은 활기찬 분위기, 웃음소리, 그리고 세대를 이어 도시를 찾게 만드는 가족의 전통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게임에서 배제되자 베가스는 본래의 에너지를 잃었고 미국은 신뢰를 잃었다. 중산층의 몰락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위기였다. 신뢰는 닳아 없어지고 공동체의 유대는 무너졌으며 상징이었던 도시들은 점점 화려하지만 속이 빈 껍데기로 변해가고 있다. 적은 손님, 그러나 부유한 손님이라는 모델은 재무보고서 위에서는 아름다워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취약하다. 초부유층은 본래 충성심이 없다. 단 몇 가지 더 좋은 혜택 때문에 마카오, 싱가포르, 모나코로 떠날 수도 있다. 그리고 중산층이 돌아서면 다시 끌어들이기는 매우 어렵다. 베가스는 지금 면도날 위를 걷고 있다. 단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 도시의 장기적 생존을 희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국 경제 전체가 겪고 있는 역설이기도 하다. 키우는 대신 끊임없이 착취에 의존하는 성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전직 임원은 여전히 이렇게 믿는다.
베가스는 언제나 부활의 도시였습니다. 누군가가 관대함을 다시 가져올 용기를 낸다면 충성심은 숨겨진 요금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마법은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마 베가스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그를 정상에 올려놓았던 옛 공식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바로 주는 만큼 돌려받는다는 철학. 돈을 계산하기보다 손님에게 존중과 환대받는 감각을 돌려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베가스는 단순한 도박판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에게 허락된 잠시의 꿈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라스베이거스의 넌사인은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지만 그 심장은 식어가고 있다. 이것은 단지 한 도시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 사회 전체에 대한 경고다. 만약 이익 극대화에만 몰두하고 손님을 돈 줄 로만 본다면 머지않아 스스로 몰락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스베이거스가 영혼을 되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영원히 초부유층만의 차가운 놀이터로 남게 될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화려한 불빛 뒤에 숨겨진 진실을 저희와 함께 끝까지 탐험하실 수 있습니다.